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6월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역시나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해 문제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제 푸실 때는 그냥 풀지 마시고 우리 시간 잘 맞추셔서 한 8분 30초 시간 안에 문제를 좀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시고 나서 우리 이 영상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빈칸의 위치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마지막 문장, 그다음 문단 중간에 나오게 되죠.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고요. 우리 8문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문단 중간.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 그 아이가 이제 뭐가 될 가능성이 크냐? 주제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주제 유지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앞쪽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주제 유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한 생각.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고의 설계자들은 뭐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쪽에 우리 한번 정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 저장고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긴급한 어떤 이런 개조 보수를 좀 진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씨앗 저장고는요, 딱딱한 암석으로 소위 이제 조각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어디 안에? 노르웨이 극지역에 있는 또는 노르웨이 극지방에 있는 영구 동토층 아래에 딱딱한 암석으로 소위 이제 조각이 되어진 바로 이 저장고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제대로 소위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영향, 기후변화의 어떤 즉각적인 영향으로부터 잘 이 보호가 되는 것으로 이제 믿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바로 뭐의 결과로서 날씨에 맞지 않는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얼음의 일부가 소위 뭘 하느냐, 멜트니까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고의 입구 일부가 소위 이제 뭐로 잠겨지는 상황이냐, 물로 잠겨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상승을 통해서 과연 이 저장고를 설계했던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느냐? 자, 뒤쪽 한번 가볼게요. A. 이 저장고의 어떤 이런 수용력이라고 할까요? 즉 이렇게 저장고가 곧 금방 좀 이렇게 빨리 소위 이제 채워질지 찰지를 예상하지 못했다. B번에 보시면 account for죠. 우리 여기서 이제 account for는 무언가를 고려하다. 뭐를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느냐? 이 지역에 자주 비가 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럼 C번에 보시면 이 저장고를 만들었던 설계자들은 좀 이 수원에서, 즉 물이 있는 곳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짓지를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D번에 보시면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얼마나 소위 빠르게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지금 여기서 문제제기가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쪽에 보시면 아까 뭐였습니까? 어떤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따뜻한 계절에 맞지 않은 어떤 이런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소위 이제 얼음들이 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구가 소위 이제 물에 잠기는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뭐겠습니까? 온도가 올라간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어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승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문장이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주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마지막 문장에 있으면 앞쪽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를 통해서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앞쪽에 이제 소위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다면 뒤쪽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를 통해서 과연 주제 유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입니다.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이거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연결어의 뜻이 아니라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거다. 우선 우리 A번에 보시면 rather입니다. rather라든지 또는 instead라든지 또는 on the contrary 이런 표현들은 사실 뜻은 다 제각각이죠. rather는 오히려
그 다음에 instead은 대신에, 그 다음 on the contrary는 반대로. 뜻은 제각각이지만 우리 얘들 이제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correction이라고 하는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교정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 법비 같은 개념, 앞에 내용 아니고 뒷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프레임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however입니다. 우리 however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대조. 앞뒤 내용이 대조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이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역접. 그러니까 이제 역접이라고 하는 게 약간 역행이라고 할까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연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뒤쪽에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또 howev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however라는 것이 꼭 무조건 대조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소위 역접이라고 해서 소위 역행,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런 순탄한 흐름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for instance죠. 우리 for instance는 예를 들어기 때문에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그쵸 예 상시 설명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하셔서 우리 이런 표현들 in particular라든지 particularly, specifically 이런 표현들 다 똑같이 뭡니까? 그렇죠. 예, 상설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연결하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얘네들 뜻은 특히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예, 상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D번에 보시면 beside입니다. 우리 besides 하게 되면 뜻적으로는 이제 게다가죠. 소위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프레임을 첨가라고 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연결의 어떤 이런 프레임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시고 나서 우선은 연결 사이로 이제 앞뒤 문장을 우리가 보죠.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면 끝나지만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나오지가 않아 지문 전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다. 자, 우선 이제 앞뒤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notify죠. 소위 공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분들한테 뭐에 대한 중요한 변화죠. 우리 데이터 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좀 공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결을 사이 두고 이제 앞쪽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새롭게 도입이 된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요, no longer죠. no longer는 이젠 뭐뭐가 아니다,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냐, 공유하지 않겠다. 고객분들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 익명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다른 회사들과 소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소위 고객분들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연결 안 하고 뒤쪽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노트, 주목하십시오. 자, 우리는 여전히 수거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렇게 얻을 필요가 있다. 즉, 등록된 사용자들의 어떤 이런 정보를 좀 이렇게 소위 뭐다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정보들이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뒤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소위 당신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겠습니까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이메일 주소 또는 뭐 우편 뭐 주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앞뒤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을 거냐? 자, 우리 앞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우리 고객의 어떤 정보를 사실 이렇게 공개하지 않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지금 뒤에 보시면 익명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다른 회사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정보를 나누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네 정보 좀 줘.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앞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어떤 정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객 입장에서 보면 노출을 하게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갈 수 있는 연결어가 결국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B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이때 however는 대조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역접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이 순탄한 흐름이 아니라 분명히 앞쪽에서는 우리 고객분들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소위 공유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사실 어떻게 보면 노출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뒤쪽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쪽에 노출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때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역적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A번처럼 앞문장 아니고요. 뒷내용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부분들도 아닐 거고요. 또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상세, 뭐 예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가 않고 또한 이 D번처럼 첨가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이런 프레임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때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B번. 그리고 이때 however의 프레임은 대조의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역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행.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과 공유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너네 우리 고객 정보에 대해서 소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뒤쪽 문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게 되면 회사 쪽에 정보를 좀 노출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답으로 갈 수 있는 뭐가 될 거냐.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땐 중요한 건 뭐냐? 연결어 갖고 있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은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유형의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바로 A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이제 A, B, C에서 고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정의가 점점 더 유동적이 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생각하죠. 장식 예술과 순수 예술 사이의 어떤 이런 경계가 없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니까 예술의 정의가 점점 더 유동적이 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생각해. 뭐를 생각하느냐? 장식 예술과 순수 예술 사이의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뒤쪽 내용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However, 그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이 꼭 주제 요지로 빠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나 예술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수 예술은요, 독특한 반면에 장식 예술은 대량으로 생산이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동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장식 예술과 순수 예술의 어떤 이런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포인트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결국 뭐가 될 거냐? 순수예술과 장식예술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B번에 보시면 양쪽 모두 다양성을 사용합니다. 재료의 다양성을 좀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왜? 여기서 포인트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차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지금 B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C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식 예술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이다. 그러는 반면에 순수 예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다? 좀 이렇게 불안감을 좀 줄 수도 있고 좀 충격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순수 예술의 목적은 감정을 좀 이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러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C번도 역시나 보게 되면 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과정이죠. 순수 예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지는 이런 창의적인 과정은 꽤나 다릅니다. 설사 뭐 하더라도 소위 최종 제품이 또는 최종 작품이 누군가의 집을 장식하더라도 소위 이렇게 뭐다 순수 예술을 만드는 데 포함되어지는 창의적인 과정은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A 문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정확히 장식 예술과 순수 예술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뒷종소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근거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B는 또 역시나 뭐겠습니까? 이때는 차이를 얘기를 하지 않고 소위 뭐다 또 갑자기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 어색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무조건 첫 번째 문장에 꼭 주제 요지로 빠지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뭐다? 문장 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즉 문단 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역시나 뭐다? 충분히 주제나 요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단어 하나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evok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evoke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뭡니까? 감정을 불러오다의 표현이고요. 같이 연결하셔서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revoke라는 단어가 있고요. rebuke라는 단어가 있고 provo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우리 evoke 같은 경우에는 감정 같은 거를 불러오다고요. 그다음 revoke는 무언가를 취소, 철회, 폐지하다. 그다음 rebuke는 누군가를 꾸짖고 비난하고 질책하다.
그다음 프로보크는 무언가를 도발하다, 유발하다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보크는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불러오다. 그다음 리보크는 무언가를 취소, 철회, 폐지하다. 리뷰크는 누군가를 꾸짖고 비난하고 질책하다. 그다음 프로보크는 무언가를 도발하다, 유발하다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추론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지문 내용을 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추론 문제 푸실 때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론을 해주셔야 될 거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되고요. 또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1차 추론으로 끝나셔야지 그 1차 추론한 걸 또 바탕으로 2, 3차 추론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전 대화에서 합의가 됐듯이 당신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이런 계정 잔고를 좀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뭘 함으로써? 월 납부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납부액이 어떻게 되느냐? $10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월 15일을 시작으로 매달 15일 날 $100를 이제 납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신은 어쨌든 뭐다 계속해서 소위 이제 연방 주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너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을 거냐?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야. 뭘 하기 위해? 너의 전체 liability죠. liability 하게 되면 부채, 빚이죠. 너의 전체 부채, 빚을 소위 뭡니까? correct, 수거하기 위해서 강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조치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레비를 좀 하겠다. 레비하게 되면요, 이렇게 추가 부담금이죠. 소위 월급이나 소위 뭐겠습니까? 당신의 은행 계좌에다가 추가 부담금을 좀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연체료 이런 어떤 그쵸? 이런 것들 또 과태료 약간 이런 부분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문의가 있다면 연락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맨스는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편지에 있는, 그죠? 대상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사람은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 어떤 세금 신고서에 실수를 했다? B번에 보시면 그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뭘 하게 돼서 소위 이렇게 결제를 또는 납부를 놓친 것 때문에 소위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리 B번 같은 거 하시면 안 되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소위 이제 뭐겠습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 소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C번에 보시면 그에게는 $100 이상의 소위 지불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이겠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C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보시면 소위 뭐겠습니까? 우리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 15일을 시작으로 매달 15일 날 소위 뭘 내느냐? $100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다? 매월 납부 금액이 $100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지금 내야 될 어떤 금액의 어떤 총액에서 사실은 뭐다?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100는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겠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D번에 보시면 그에게는요, 소위 지불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자동적으로 공제가 되어지는, 즉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공제가 되고 있는 소위 어떤 이런 지불 금액이 있다. 그러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이 C번은 지금 이 사람이 월 납부를 하는 금액이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 거다? $100 이상의 어떤 이런 소위 지불되지 않은 그런 어떤 세금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어 하나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liability는 첫 번째, 지금 여기서의 뜻은 뭐가 되느냐? 부채나 빚 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부채, 빚의 전체를 소위 이제 수거하기 위해 소위 뭐 할 거다? 강제 조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liabilit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채나 빚의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또 뭐가 될 수 있느냐? 손해의 뜻이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 뜻은 또 뭐가 있느냐? 불리한 점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liability는 첫 번째 부채나 빚의 뜻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손해의 뜻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불리한 점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론 문제를 푸실 때는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 정확하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추론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론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1차 추론으로 끝나야지 그 1차 추론한 걸 바탕으로 2, 3차로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문제는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correct 문제를 푸는 방식은 뭐 지문 내용을 보시고 보기를 보셔도 되고요. 보기에 대한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뭐 비교 대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문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이제 보기를 볼 때는 반드시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정확히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뜨문뜨문 해석이 되고 뜨문뜨문 이해가 되고 있으면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항상 생각해 주실 건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씁니까? 패러프레이징 방식 많이 쓴다. 즉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orrect 문제는 마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쉬운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들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문제를 풀면서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은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보기를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로비스 포인트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클로비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됐다는 거죠. 처음에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런 단어들이 좀 보일 수 있나 봤더니 앞쪽에 보시면 이제 뭐 older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새롭게 발견된 소위 창끝 이런 얘기죠. 창끝은 3,500년이 더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older라는 이런 단어가 사실은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설명과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롭게 발견된 창끝은 지금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클로비스 포인트하고는 다른 아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이 클로비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진화된 형태더라. 즉 이전에 오래된 어떤 이런 도구들이 있어서 좀 진화된 형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클로비스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 클로비스 포인트에 광범위한 어떤 이런 분포 그리고 이 클로비스 포인트의 어떤 소위 뭐다 어떤 뭐 정교한 또는 발전된 어떤 이런 컨스트럭션 하게 되면 구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클로비스 포인트는 어쨌든 뭐 어드밴스드 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뒤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새롭게 또 발견된 이 창끝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으로는 클로비스 포인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덜 뭐다 정교하더라. 그러니까 정교하지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클로비스 포인트를 어드밴스드한 것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C번에 보시면 클로비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주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시면 클로비스 포인트에 대해서 광범위한 어떤 이런 분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D번에 보시면 클로비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3,500년 전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누가가 보이겠습니까? 숫자가 보이게 될 거예요. 3,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뭐였습니까? 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3,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클로비스 포인트가 3,500년 전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클로비스 포인트 다음으로 또 새롭게 발견된 창끝이 3,500년이 더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답은 그렇죠.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correct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거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할 거냐, 이건 내 선택이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탭스 자체가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된 표현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뭐 뚜렷하게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패러프레이징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표현들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결코 이 correct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지문 2문항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요. 먼저 문제에 대한 확인이 그죠? 필요하죠. 그리고 이 1지문 2문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지문들을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좀 확인해 주시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좀 이렇게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6번은
목적, 다시 말하면 주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출발되는 거겠습니까? 소재에서 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우리 7번 문제는 소위 무슨 문제? 추론 문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쪽에 단문으로 나오는 23, 24, 25번, 그러니까 실전 문제에서 23, 24, 25번에 해당되는 그런 추론 문제를 푸실 때는 지문 내용 보시고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골라주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1지문, 2문항 문제 같은 어쨌든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소위 뭐다? 보기를 좀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보기 내용을 좀 기억하신 상태에서 지문 내용 읽어가면서 답을 좀 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1지문, 2문항 문제는요, 그렇지 않은 1지문, 2문항 문제보다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지문 끝까지 가야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1지문, 2문항 문제는 그렇지 않은 1지문, 2문항 문제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저희 주제 문제 한번 가보죠. 자, 주제는 아까 우리 얘기했었지만 소재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체계는요, 유용한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뭘 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제공함으로써, 어떤 이런 원리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원리 또는 어떤 원칙이냐,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원리나 또는 원칙의 어떤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뭔가 도덕체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뒤쪽이 쭉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죠. 그러나 이런 거,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앞쪽 내용 나오고 이렇게 but이나 however 같은 것들이 되면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누구한테 다 맞는 이런 접근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에게나 다 맞는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위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도덕 체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덕 체계가 항상 도움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면 그런 거에 대한 쭉 상수 설명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casuistry. 자, casuistry 하게 되면 결의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결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어떤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할 때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맞는 거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는, 해결책으로서 이제 도출해내는 어떤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실용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왠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도덕체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however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도덕체계가 항상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소위 결의법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지금 실용적인 대안으로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 소지적인 부분은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을 거냐? casuistry라고 하는 결의법을 얘기를 하려나 보구나.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쭉 내용들 보겠습니까? 바로 이 결의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지문의 주제는 결국 뭐가 될 거냐? 또는 소재는 casuistry라고 하는 결의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실 거는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쓴다?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물론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A. 비교, 그 다음에 대조하기 위한 거다. 두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런 흔한 일반적인 어떤 이런 도덕 체계를 소위 비교 대조하기 위한 거다. B번에 보시면 설명하기 위해요. 현실적인 접근이죠. 뭘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윤리적인 어떤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접근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C번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왜 사람들은 종종 윤리에 대해서 소위 뭐다 혼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D번에 보시면요. 또 역시나 뭐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소위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특정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소재, 주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casuistry라고 하는 소위 뭐였습니까? 결의법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바로 소위 패러프레이징 표현은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답은 B번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즉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의 어떤 이런 기밀 유지를 위반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B번 알아내는 거죠. 소위 옳고 또는 잘못된 것을 알아내는 데는 사실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 C번에 보시면 도덕과 관련된 어떤 이런 문제는 각자
소위 개별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결정이 돼야 된다. D번에 보시면 대다수의 어떤 이런 이익이 소위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을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갈 수 있는 건 사실 지금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지문의 소재, 주적인 부분은 뭘로 봤습니까? 캐주스토리라고 하는 결의법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이 결의법이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맞는 접근법, 다시 말하면 도덕체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는 소위 뭐다? 이렇게 그냥 하나의 어떤 소위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소위 뭐다? 결의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갈 수 있는 게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그쵸.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왜냐 앞쪽에서 보면 소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도덕체계가 늘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될 거냐? 소위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안책으로서 결의법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도 좋은 문제 저희가 함께 했고요. 오늘 영상 잘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해커스.